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2024학년 학생부 기재요령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 학생부 기재요령이라고 하면 또 2025학년도 그 대입에 있어서는 학종의 가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발표됐던 학생부 기재요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 대입부터 자율동아리, 교내 수상 내역, 독서활동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소서 전면 폐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2022 대입부터 적용됐던 교사 추천서 폐지나 2021 대입부터 도입됐던 블라인드 평가 등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으로 인한 개선 사항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정성 강화를 위한 블라인드 평가가 오히려 일반고 학생에게 역풍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학종의 본산이라고 평가받는 서울대 2024 수시 최초합 결과를 보면 일반고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1081명으로 49.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절반이 안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학폭 조치사항 기재와 고교 지필고사 문제 공개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대입 모든 전형에 학폭 가해 기록 반영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다만 올해 변경사항은 고1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학교가 지필평가의 문제를 공개하게 됩니다. 학교가 지필평가 문제를 공개를 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료 사이트나 학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 손쉽게 기출문제를 구할 수는 있게 되는데요. 문제 해설이나 출제 의도는 공개되지 않아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학종을 이제 우리가 보려면 이게 학생부를 기재하는 거하고 실제로 쓰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숲속에 잠자는 공주님께서 잘 때도 드레스를 풀 코디하고 잔다. 근데 잘 때는 잠옷만 입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부는 이 풀 코디한 다 드레스인 거야. 네. 근데 대학 입장에선 그래 어차피 다 잠옷이야. 그리고 결국은 거의 성적순으로 뽑는 구조가 된 볼 거죠. 것만 본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초기에는 외출복을 입고 풀코디에서 외출한 거랑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들어가는 사항이 심지어는 외부 활동, 자격증, 그렇죠. 토플 성적이 들어가서 토플 열풍이 한번 쫙 불었고, 만약에 이때 토플 점수를 기록해도 된다 그랬는데 대학들이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제대로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성장한 걸 제대로 평가했고, 시장에서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그걸 신뢰를 해줬어. 그러면 사실 지금 토플을 반영하니 많이 논란이 될 것도 없이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할 거 해야 내신도 되는데.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을 건데 이걸 건드린 거죠.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몰려 있었던 친구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교내 대회는 반영이 되니까 교내 대회로 또 싹 쏠립니다. 그래서 교내 대회 하는 학원도 생기고. 그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내 대회도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교과 관련 시험은 하지 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험 관련한 거 더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더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 101장부터 이런 걸로 또 변화가 돼.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없애. 이 친구 없어요. 그래서 교내 대회가 없는 학교도 꽤 늘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학교 활동인데 또 역시 칼을 대니까 이걸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려고 대기했던 수요는 어디로 몰리냐 하면 자기소개서로 확 몰리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몇백만 원을 주고 했니, 기본이 30만 원이니 이래가지고 자소서로 그게 확 몰리니까 또 폐지. 자소서 없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기다리고 있었던 그 대기 수요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세특밖에 없다. 아하. 그래가지고 막 비법이 나와요. 세특의 독서를 기록하는 방법, 뭔가 거 나와. 비책들이 막, 막.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는데 사실 세특이 500자밖에 안 되니까 별로 활용성이 없는 거죠. 그 대학 입장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 세특 아무리 잘 써봐야 사실 뭐 큰 거 없다. 왜냐면 이거마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학이 그러고 나니 실제로 자기들이 뽑을 때 뽑을 게 방법이 없는 없잖아요. 거예요. 더군다나 블라인드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밖에 없는 거야. 그냥 내신이지 뭐. 성적. 성적순. 성적순. 그래서 이제 학종과 교과 전형의 차이는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인 거지. 실제로는 내신 성적 위주죠. 그리고 이게 맞는 거긴 해요. 예를 들면 영어를 매우 좋아한다는 아이가 영어 성적이 나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죠. 영어 성적도 일단 좋고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한다. 아니면 영어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원래대로 하면 원래 학종의 취지대로 하면 영어 시험이 영어 잘하는 애가 높은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 필기 시험의 비중이 줄어야 됩니다. 영어 책을 많이 읽고 영어 발표를 잘하고 영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영어가 1등급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야. 난 미국에서 10년을 살다 와서 영어도 되게 잘하는데 교실에서 영어 얘기를 하면 혼나.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시험 범위가 발표됐는데 EBS 수능 특강에서 나온대.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학종이 원래 취지는 뭐냐면 수학이 우수한 애가 수학 성적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필기시험의 비중을 낮춘 거죠. 단순 암기식의 필기시험의 비중. 근데 이제 이게 수행평가가 좌우돼.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우길 게 생긴 거예요. 필기시험에서 3개 틀렸어. 이건 모두가 틀렸어. 근데 수행평가에서 만약에 1점이라도 감점을 당하면 내가 영어 선생님한테 밉보였나? 뭐 이렇게 이제 현재 한국에서의 공정성과 연관된 사회적인 합의가 정량적인 건 인정하는데 정성적인 건 못하겠다가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19년에 조국 장관 사태로 전 장관 사태로 공정성 강화 방안이 되면서 이게 만들어졌고 이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거 바꾸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느닷없이 수행평가로 내신 전체를 평가해서 대학을 보내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하여튼 이게 불가역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러서면 되돌아서기 힘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정량평가 대신에 정성평가를 반영한다 했을 때는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왠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여. 원래 그 남의 집에 가서 뭐 보면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난 샀어. 비싼 돈 주고. 근데 원래 내 거 내가 쓰던 게 나아 보여. 괜찮아 보이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별로다라는 인식이 감성, 인간의 감성에 특히 소비자나 학부모의 감성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정량으로 하는 걸 다시 일로 돌리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가 사실은 됐고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설프게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이게 또 한번 번복이 되면 다시 되돌이키기 힘들다.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대학들이 이제 5개 대학, 연대부터 경희대 뭐 이렇게 모여서 5개 대학이 학종의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 발표도 했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뭔가 바뀔 수 없죠. 왜냐면 이거 바뀌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적 근거는 2019년 11월 28일에 나온 공정성 강화 방안이 근거야. 그러면 그 뒤에 뭔가 나오지를 않았고 그거를 바꿀 만한 그럼 교육부가 갑자기 또 무슨 교육부나 뭐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걸 해라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 정부의 공약은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이주호 장관도 취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고교학점제는 유지하되 단기간에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당장 현행 입시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했고, 저학년들부터 디지털 교과서, 뭐 돌봄 교실부터 해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무리수를 둬가며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작년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학종이 유지되고 있는 학교는 딱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만 과거식의 전통적인 학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애초에 성평가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서울대만 하고 있는 거고, 연대, 고대부터는 실질적인 그 초창기 학종의 모습은 아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서울대는 왜 100% 고집하는가. 정성평가를 고집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만 다양한 수험생이 존재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서울대만 영재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내요. 과고 상위권도 서울대만 원서를 내요. 다양한 지금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외고 다 내고, 국제고 다 내고, 일반고 상위권도 내고, 강남 학생도 내고, 부산 학생도 내고, 제주 학생도 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서울대 학종은 외국 학교 졸업한 학생도 그 전형으로 같이 뽑아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용광로인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서울대에 맞는 어떤 합금을 뽑아내듯이 뽑겠다. 그걸 주장하고, 그러면 학교 간의 차이, 예를 들면 영재학교는 내신이 등급이 없어요. 그냥 ABC야, 절대평가야. 그럼 이렇게 나온 내신 성적과 일반고에서 나온 9등급제의 내신 성적과 외고, 특목고, 외고랑 과고죠, 두 개죠. 외고, 과고 같이 특목고는 9등급이긴 한데 배우는 과목이 전혀 달라. 그 다음에 자사고는 깍두기죠. 수능 공부할 때는 일반고인 척하고 학종 낼 때는 특목고인 척하는 깍두기도 거기서 뽑아야 돼. 이게 다 되는 게 서울대죠. 그러니까 서울대 입장에선 학생부 정량평가 아니고 정성평가를 해야 되니 학생부가 없어지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서울대가 여기 저항을 했었던 거고, 자기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있잖아. 그리고 서울대 저는 뭐 어쨌거나 여기는 역풍이라 그랬는데 저는 뭐 냉정하게 학교 이름 보고 뽑는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영재학교 300명 의도적으로 만약에 블라인드를 안 했으면 일반고 TO를 좀 더 넓혀줄 수 있겠다. 그러면 영재고인 건 알잖아. 그쵸. 등급 자체가 없으니까. 뭐 걔네 원래 40% 정시가 안 됐을 때도 300명 뽑다가 지금도 300명 뽑아요. 그 영재고가 너무나 명확히 영재고인 줄 알아. 그러면 보여요. 거기를 줄여야지. 그래야지 나머지가 블라인드된 일반고나 자사고가 헷갈려서라도 뽑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유지하고 있고,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고가 가져가게 된 거고, 서울대가 학종을 시행한 이후에 일반고 비율은 최근에 그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가장 줄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는 학종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네. 일반 전형이 아니고 특별 전형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서울대는 이게 돼요. 그럼 이제 학교가 내려가면 왜 안 되냐? 연세대만 해도요, 영재고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내도 연대 입장에서는 열받는 게 영재고 애들도 6개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서울대 하나 내고 연대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연대가 뽑고 싶은 상위권은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는 저거 뽑아도 안 오는 계륵이죠, 계륵. 내가 춘천 가서 떡갈비래. 닭갈비를 잔뜩 시켰는데 다리는 없고 갈비만 있어. 그거지. 엄청 많아. 영재고만 내면 연대가 1단계 막 통과시켜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영재고에서 내내가 100명이 있는데 김계동이 뽑고 싶고 홍길동도 뽑고 싶고 김말동이도 뽑고 싶은데
보니까 이 왼수들은 전부 다 서울대랑 서울대로. 중복합격에서 최종적으로는 다 가고 얘는 영재학교긴 한데 좀 깨림직하네 싶은 애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학종 인원을 축소하고 있죠.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에 영재고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 학종이 아니고 논술이에요. 논술. 아주 골 때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는 송도 캠퍼스를 키워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송도에 가면은 국제 전형이라고 따로 전형이 아예 특별히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과 애들 언더우드 학부가 있고 이과도 살짝 끼워 넣어서 뭐 융합학부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또 국제 전형이라고 따로 해요. 그래서 주로 외고 학생들을 뽑는데 주력을 하지 뭐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을 주력으로 뽑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연세대는 종합 전형이라고 서울대처럼 순수하게 그렇다고 볼 수 없어. 예를 들면 외고 애들은 일로 와. 네. 그다음에 영재고 니들은 어차피 안 올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과고도 뭐 그렇게 뭐 센 애들은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학종이 솔직히 연대는 자사고하고 일반고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론 당연히 인원 지원자 대비 자사고 합격률이 높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사고인지. 보였을까요? 학교 이름을 바뀌었지 이렇게. 화이트를 준 건가? 뭐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학교를 알아내고 왜냐면 성적밖에 없잖아. 성적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교를 알아내고 그 학교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애를 뽑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방식이 다른 거죠. 연세대학교 경우 교과 전형의 경우는 G점수, Z점수라고 하는 걸 50% 반영하고 등급을 50% 반영해. 근데 학종에서는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뭔 짓을 공식이 있겠지, 지들은. 그걸 일일이 하지는 않을 테니. 그러면 예를 들면 민사고 곱하기 1.7. 뭐 시골 A 고등학교는 0.8. 뭔가 있겠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뭐 알고 싶지 않아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대는 트랙을 나누고 그 순수 일반 학종에서는 일반고와 자사고 위주로 뽑는데 이상하게 결과를 보면 자사고가 많더라.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도 두 개로 나눴어요, 학종을. 그러니까 일단 학종을 나눴다는 건 뭔가 치사한 거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렇지.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원래 화장실 가면은 남자 들어가는데 하나, 여자 들어가는데 하나가 있는데 옆에 하나가 또 있어. 여잔데 V라고 써 있어. VIP야. 야. 줄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랑 치사한 거죠. 그래서 연대는 언더우드 국제 전형을 키웠어요. 어차피 이과 최고에는 우리 안 와. 이렇게 한 거야. 고대는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일반 전형을 따로 뒀어요. 일반 전형. 그리고 계열적합이라는 아주 수상한 골 때리는 이름이죠. 뭘 하여튼 이름이 이상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근대과학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나오면 이름을 붙여요. 뭐 정상 상태. 그럼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학종은 이름이 그냥 학종 그러면 되는 거잖아.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서울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고대가 일반 전형 학종이야. 근데 옆에 계열적합이 있어. 난 그게 처음에는 예체능 뽑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물론 예술, 체육도 뽑아야 되겠지만 외고와 과고도 뽑는 거야. 그러니까 특목고 전형.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열이 적합하다. 이게 멋진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공계에 적합한 계열은 누굴까? 과고야. 어문 계열에 인문 계열, 어문 계열에 적합한 외고야. 이렇게 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고대가 아주 지랄 같은 일반 전형과 계열 적합으로 나눠서 뽑고 계열 적합은 일반고가 붙지 않아요. 못 붙어. 그냥 뭐 일반고에서 붙은 애가 있긴 해. 어떤 애들 뭐 미국에서 15년 살아서 오바마만큼 영어를 잘해. 뭐 이런 정도면 되겠지, 일반고인데. 근데 너는 왜 일반고로 왔니? 그러게요. 한국 제도를 잘 몰라서 외고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이런 애들 수준 정도나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고대가 입시 전형 동영상으로 발표할 때마다 거기에 공개가 됩니다. 계열적합 전형에 고교 유형별 이게 나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학 알림이에도 이걸 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대는 교묘하게 대학 알림이에는 계열적합과 일반 전형을 나눠 놓지 않고 섞어놨어요. 아하. 섞어놨어요. 알 수 그래서- 없네요. 그래서 고려대학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근데 고대는 자사고하고 일반고가 주로 오는 일반 전형의 비율을 보면 연대보다는 일반고 비율이 약간 높은 정도? 왜? 자사고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사고 자원은 서울대로 이미 좀 빠졌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있는 자사고 자원은 지역 인재로 의대 간다고 대기 수요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서울대가 빼가고 연대도 빼가고 나면 이제 남는 애들 일부가 자사고가 오는데, 이 고대 입장에서는 이 깨름직한 거지. 이게 나는 외대 보고 1, 2등도 뽑아보고 싶은데 100등, 200등만 와. 왜냐면 1, 2등이 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깨름직하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몰래는 아니지만 학종이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술 따위는 안 한다고 하다가 논술이 이제 슬그머니 이제 올해부터 논술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보면 지원 학교의 다양성이 뚝 떨어집니다. 영재고 없잖아.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도 별로 없죠. 외고는 여전히 있어요. 외고는 거의 8,000명, 9,000명 수준이거든요. 아직 남아 있어. 뭐 그냥 모든 입시의 기본은 그냥 수학이에요. 그냥 숫자 높은 애가 높은 대학부터 줄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센 선수들이 의학 계열부터 서울대, 그 다음이 연고대. 그럼 이제 남은 선수들 라인업에서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성한을 보면 일반고 비율이 한 60%대로 올라갑니다. 연고대, 서울대는 50%가 안 됐죠. 네. 연고대가 50%대야. 근데 연고대 50%대는 서울대랑 달라요. 뭐 치사한 전형이 있는 있었어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0%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을 가면 60%대 늘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일반고 비율이 70%로 늘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80%, 그 다음에 어느 단위로 내려가면 일반고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서울대는 학교 레벨 종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 수 있죠. 성적표 받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뽑고, 연대고대는 아예 문을 따르게 뒀고, 서성한은 어차피 일반고랑 자사고 남은 애들 중에 뽑아야 되는데, 근데 서성한은 기술이 생긴 거죠. 일반고도 구분하는 거야. 센 일반고와 안 센 일반고. 여기가 진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는 되게 쉬워. 과고, 영재고, 외고 이거 구분하는 거 쉽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성한은 이 일반고 중에 센 애를 구분해야 돼.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많이. 근데 옛날에 학생부가 풍부하면 이거를 학생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바늘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학교 이름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 일반고 중에서도 괜찮은 학교 애들은 서성한에 합격생이 많고, 일반고 중에 반대인 경우는 아무리 돼도 안 붙어. 뭐 그런 일이, 그 서성한이 가장 일반고 애들 희망 고문하는 대학이죠. 왜냐면 어디가 이런 건데 보면 평균 성적으로는 나는 되는데 50% 일반고도 많이 뽑고. 일반고 비율도 60%가 넘고 평균 70% 컷도 아니고 50% 컷보다 높은 성적으로 냈는데도 희한하게 우리 학교는 대대로 떨어져. 구슬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정도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더 내려가서 70%대가 되면 진짜 순수 70% 80% 가면 자사고도 별로 없고요. 네. 거기까지 남아있는 자사고는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겠죠. 그럼 이제 일반고 비율도 훨씬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럼 일반고 중에서도 센 일반고는 또 안 와.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절실한 거죠. 그나마 얘가 뭘 잘했냐 이런 걸 구분하는데 이게 절실한데, 그럼 여기 학교들이
보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기재 사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뭘 하냐? 세특을 보지 않아요. 그 세특 봐서 뭘 알아? 다 똑같은데. 그럼 이런 거죠. 공대면 간단합니다. 뭐부터 보면 돼요? 수학 잘했냐 보면 돼요. 수학 잘했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중국어과를 냈는데 중국어만 5등급이야. 다른 건요? 다른 건 2등급이고. 그럼 떨어뜨리면 되잖아.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죠. 교과전형과 학종의 차이는 서류를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볼 수 있는 서류가 거의 성적표 빼고는 없는 게 현실이야. 그러면 이 성적표를 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교과전형은 컴퓨터에 넣고 기계가 돌려서 성적 순으로 매기는 거야. 그래서 정량 평가 위주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학종은 성적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공대 입학사정관은 자연스럽게 수학을 먼저 보게 돼 있어. 눈이 가네 자꾸. 수학을 잘하는 애들로 한 몇 배수를 추려 놓은 다음에 이 중에 과학을 봤더니 또 수학은 되는데 과학을 못하네. 뭐 그러면 얘를 먼저 버리고 그래도 남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보는 거죠. 말귀를 몰아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우리 교재가 주로 영어 책이던데 얘는 이 교재 못 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적을 보는 방식이 이쪽은 사람이 보고 지 맘대로 평가하는 거고 이쪽은 AI가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냥 그거는. 딱 컨트롤해서 성적이 쫙 나오는 거야. 그렇게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제목이 뭐였죠? 기재요령. 자, 써있기는 학생부 기재요령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결국은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다. 세특을 아무리 잘 쓴 것보다 수학 한 문제 더 맞는 게 대학 레벨을 높여준다. 수행평가는 내신평가에서 감점을 안 당하는 요소이고 그 다음이 암기식 학습을 하는 지친 내 영혼의 토론 발표식 수업의 약간의 취미 생활을 주는 활력소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좋은 세특을 받고 그렇게 받은 세특만이 면접에서도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걸로 될 것이다. 이거 하나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저기 2025 고3들 그 다음에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2들 그리고 올해 입학해서 교복을 한번 입어보기만 했던 아직 정식으로 입지는 않은 우리 고1들까지 모든 학생들은 뭘 명심해야 되냐면 교육부가 또 역시 예산을 무기로 틀어지고 대학을 협박해가지고 얻어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학과를 대폭 신설합니다. 그럼 무학과 20% 올해, 내년에 25%, 후년에 30%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무학과는 뭐야? 전공적합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학종에서의 전공적합이 수학자라면 뽑는다야.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것만인데 그런 것만인데 이놈의 무학과는 그거조차 없어지는 거야. 왜? 무슨 전공할지 몰라. 심지어 무학과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아예 문이과 구분도 없는 대학 전체의 무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단과 대학의 무학과가 있어요. 인문이면 뭐 인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유전공학부처럼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무학과를 내는데 그래도 공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공대에 있는 무학과. 이걸 보통 서울대도 광역 단위 모집이라고 존재합니다. 이런 식이야. 그럼 내가 뭘 갈지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공대 갈 거니까 학생부에 공대라고 써주세요. 이제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그거 신경 쓸 여유가 있으면 공부해라. 그래서 성적을 올려라.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등급 끄트머리가 있는 친구면 11%잖아.
그럼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4%까지 올라가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이씨, 난 어차피 성적 올리긴 텄으니 그냥 2등급만 유지해야지. 전혀 다릅니다. 2등급 꼴찌에 있는 거하고 2등급 중간쯤으로 성적을 올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학종에서는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 폭 중에 얘가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2등급이어도 한 개 더 맞은 2등급이 낫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되도 않는 메이크업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지 말고 쌩얼을 잘 가꾸자. 공부를 하자. 쌩얼을 잘 가꾸자. 그게 2024년 학생부 기재 요령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